네. 자, 그러면 2020년도 그 강남 아지트 심화 과정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술사 강정배입니다. 네, 그렇게 해보죠. 자, 일단은 2020년 이후에 우리의 시험 일정을 보면 매년 2월, 4월, 7월 이렇게 시험을 볼 예정이고, 이 내용은 2021년도에도 거의 변경이 없는 그런 일정으로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시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차 합격자 기준으로는 11 내지 12%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7 내지 8% 정도 뽑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런 인원으로 현재 계속 같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아지트의 기술사 심화반에 대한 소개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강남 아지트의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2006년도 2월 달부터 기술사 심화 과정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초창기에 서정훈 기술사, 이지연 기술사님들 이 분들로 같이 공부를 같이 했었죠. 제가 멘토 역할을 같이 수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제가 KPC라는 장소를 알게 되어서 그쪽에 기술사 과정을 같이 셋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사 기본 필수 과정이 84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보통 그 기본 필수 과정의 3분의 1 내지 한 40%가 합격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1기부터 83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본 필수반 과정입니다. 심화는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기본 필수 과정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245명 이렇게 합격자가 배출된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ITP에 대한 사이트를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다시 명품 심화반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래서 기술사 전문가 과정, PMP 감리사 정보통신 기술사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하나씩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합격자가 강남 아지트에서 20번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사 심화 과정 계속 추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IT 비즈니스 과정으로 계속 영역을 확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감리사뿐만 아니라 ICT 전문가 영역으로 해서 기술사님들로 하여금 각각의 과정에 대한 포지셔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무래도 거의 한 2년 정도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역에 지금의 오프라인보다 한 3군데 정도 더 확대를 시킨 그렇게 해서 합격자님들도 윈이 되고 저도 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융합이 되는 과정으로 앞으로 2, 3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의 강남 아지트의 심화 과정은 2개가 있는데요. 그 NS라고 하는, 그죠? 넌스탑이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이 되는, 그래서 기술사의 오프라인이 메인이 되고 온라인도 같이 메인이 되는, 이렇게 해서 약 4년 동안 축적이 된 모든 동영상을 같이 기술사 시험에 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는 플립드 러닝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셋업을 할 때 박주영 기술사님하고 저하고 그다음 강남 아지트의 기술사님들로 하여금 같이 운영이 되는 이런 판으로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약 한 2.5년, 그러니까 2년 남짓 이렇게 지금 같이 운영이 되어 있는 판입니다. 그 다음 2번째가 강남 평일 야간반이라 해서 주중 2일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7시 반부터 약 11시까지 이렇게 해서 평일에 이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틀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때문에 야간에 일한다 이런 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 이틀을 확보할 수 있고, 그죠? 평일에 이틀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뜻은 상대적으로 주말에 가정 일이나 다른 일 때문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확보하기 좀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주중에 시간이 많이 남고 주말에 좀 시간 내기가 어렵거나 불규칙적인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화요일은 시험 중심으로 보고 금요일은 강의 및 답안 멘토링 중심으로 이틀을 활용을 하고 주중 및 주말에는 ITP 동영상을 이용을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 그래서
지금 심화과정은 NS반이라고 하는 명품 심화반이 있고 평일 중심으로 하는 강남 평일 야간반 이렇게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회차별 현재 지금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각 회차별 그래도 평균적으로 4명 내지 6, 7명씩 배출이 되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NS반이 한 2년 정도 됐고요. 강남 평일 야간반이 한 1년 남짓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갓 셋업을 할 때부터 해서 바로 전회차죠. 전회차에 NS반에 6명 나왔고 강남 평일 야간반 4명이 나왔습니다. 점점 인원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전체 합격자의 카페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합격자의 60%가 나오고 기본 필수반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200명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사에 대한 장단점 파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공부할 거냐 이것을 파악을 해서 두 반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2년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약간 분석을 하면 공부 기간이 타 학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공부 기간이 생각보다 대부분 1년 남짓, 2년 이내 이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2차 합격률은 지금 현재 어떤 회차는 6, 7명이 100% 붙은 회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장단점을 다 파악을 제가 했기 때문에 2차에서도 주의점이 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 2차까지 다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2차는 더 합격률이 훨씬 높은 이런 식의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 봤던 120회의 2월 1일 필기 합격자의 결과는 오히려 지금 작년에 거의 20명 이상의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120회 봤던 두 개의 반 특징은 공부 기간이 거의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20회의 결과가 저도 굉장히 어떻게 나올지가 참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합격자가 다 붙어서 나갔기 때문에 신규로 인입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공부 기간이 짧거든요. 과연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공부한 결과가 과연 어떨까? 이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3월 13일에 같이 보도록 하고요. 지금 ITP에 접속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걸 보면 하루에 평균이 한 500명 정도가 사이트 접속해서 현재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온라인, 오프라인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현재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카페입니다. 카페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도 많이 접속할 때는 거의 한 11,000명 정도의 비지터가 있고 평균적으로 5,000명 정도가 접속해서 이용을 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쪽 카페는 화일 중심으로 오픈을, 그러니까 서브노트 및 서브노트. 왜냐하면 지금 심화반은 KPC와 P 레벨이 아니라 별도로 스터디 멤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심화 과정일 때 등업이 돼서 전체에 대한 서브노트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사 시즌 1, 2 특강 1번부터 특강 7까지 이렇게 해서 보고 PMP와 애자일은 저의 PMP 과정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술사에 가장 강점 있는 동영상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판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네이버 검색하고 구글 검색하고 토론하고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어려운 토픽은 이미 동영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두 번 보면 될 일이지 또 어벙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의 토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픽마다의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으로 공부를 해야지 결과도 안 나오는 토론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잡아먹는다.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미 ITP에 촬영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중에 제가 120회 총평 및 다른 기술사 분들이 120회 문제를 어제 다 풀었잖아요. 그거는 아마 주중에 ITP 동영상으로 올라올 것 같고 제가 잠깐 이번에 킥오프, 이번에 설명회를 위한 120회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9회 및 117회를 보면 왜냐하면 지금 정보관리기술사는 117회, 119회 그러니까 2월, 4월, 7월 이렇게 있는 거고 컴시은 2회 반에서 2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은 10% 초반이 지금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이게 대부분 같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격해서 이미 나갔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부 기간은 좀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보관리기술사의 패턴을 약간 보면 CA 쪽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은 정보관리스럽게 IT 경영전략, 소프트공학, 디지털 서비스, 그죠? 보안, 그 다음에 DB, 그 다음에 인공지능, 통계 이쪽으로 점점 확대가 되겠죠. 뒤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풀이를 좀 상세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컴시응은 그에 반해서 IT 경영 전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것도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적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네트워크, CA, OS, 그 다음에 AI와 기법 이거는 제가 항상 많이 나온다고 사실 최근에 1, 2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다고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의 패턴으로 현재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시험에 본다면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거는 굉장히 잘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관리기술사를 푼 분들의 몇 분을 제가 그래도 중상권에 있는 분들하고 몇 번의 확인 작업을 거치면 대부분 8문제밖에 초이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8개 정도에서 끝났어요. 나머지 8개의 전체 문제가 13개고 문제 8개 했으면 전체 5개 거기에서 골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서브노트에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거니까 그렇게 된 거죠. 따라서 대표적으로 백배도 있었고 스위프트에 대한 API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엣지죠. 운 좋으면 맞는 거고 운 나쁘면 빵점이 되는 이런 문제가 한 5개 정도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회차였다고 제가 총평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2교시, 3교시, 4교시는 풀만은 했어요. 그런 게 특징이 있었고. 자, 그래서 120회에 최근에 봤던 정보관리기술사의 특징은 몇 개 제가 요약된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의 문제의 패턴처럼 가나다 구분하는 문제가 많았고, 그러다 보면 취지의 의도에 맞으면 채점하기 굉장히 편하죠. 따라서 A와 B를 물어봤을 때 A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으면 점수를 줄 거고 틀리면 점수를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글씨와 가독성보다는 내용 중심과 실제 취재 의도에 맞는 답을 썼느냐, 이거 가지고 변별력을 판단하는 그런 회차였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B를 물어본 거죠. 따라서 A에 대해서 두리뭉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B를 씀으로 해서 당신의 구체적인 답안지를 볼 것이요, 이렇게 미리 그렇게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가상 머신, 그 다음 컨테이너, 대기 행렬, QR코드, 앙상블, 웹 서비스 블록체인, 성능과 보안에 대한 내용, 즉 기본기와 원리 중심의 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회차에 500개 내지 600개의 빈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나온다는 거죠. 그걸 누가 더 깊게 볼 거냐.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다 보면 합격해서 나가거든요. 매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결국 500개, 600개를 좀 알만 하면 붙어서 나가요. 제가 지금의 합격자의 패턴을 약간 보면 완성을 해서 붙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완성 과정에 작년에도 140명 뽑았잖아요. 완성하는 와중에 붙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저분들 좀 공부 더 하고 싶으면 이번에 떨어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의 뭐 악당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번 있습니다. 저분 조금만 공부하면 나중에 멘토링으로서 잘할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몇 명 있죠.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 몇 명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AI 문제가 정보관리 컴퓨팅에 2문제씩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항상 카페에 글을 썼듯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 회차도 그래서 AI와 통계 쪽에 특강을 계속 ITP에 넣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나왔던 회계 분석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것도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죠. 다만 지역적인 문제들, 금융권 중심이 됐든 커머스 중심으로 됐든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개 내지 6개의 생뚱맞은 문제는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랭킹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소팅이 되고, 그래야지만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판단이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출제하는 기술사마다 코어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지, 아니면 주변 머리나 지역적인 문제를 내서 그렇게 처리를 할 건지는 그 회차의 8명의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뷰를 바라볼 거냐, 여기서 뷰를 볼 거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소팅이 될 거니까. 자, 그에 반해서 컴퓨팅의 특징을 보면 유난히 네트워크 문제 많이 나왔고, 유난히 CA 시스템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 앞으로의 시험 문제 한 회차에 2번, 한 회차에 정보관리 3번, 이걸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4월달은 네트워크나 CA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정보관리 시험을 정보관리 컴퓨팅 다 볼 거잖아요. 그러면 4월달은 그 시험에 맞출 거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정보관리 컴퓨팅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는 거기에 맞게끔 시험을 보면 되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도 또한 가나다 구분이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구체적인 답안지 작성 요청은 정보관리가 됐든 컴퓨팅이 됐든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여기도 대역 확산, 인터럽트, TCP, 스마트 팩토리, PWM, 병렬 처리, 회선 교환, 패킷 교환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 빈출 토픽이나 기본기 및 원리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토픽, 통계 쪽 토픽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팅에 맞게끔 캠이라든지 컨텐츠 기반의 메모리 접근이라든지 ARM에 대한 프로세서라든지 PWM에 대한 모듈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ISO 7498 같은 OSI 7 레이어가 뭐냐 이렇게 안 내고 너 이거 알아 혹시? 이렇게 역시 좀 변별력을 위한 좀 지엽적인 문제, 좀 약간 꼬아놓는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난히 이번 회차에 또 기능안전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없이 우리가 시험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기본 필수반 끝난 분들 첫 심화 과정으로 붙는 건 1%도 안 될 거다. 제가 이제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기본 원리 토픽은 단시간 안에 못 끝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기본 토픽 중에서 어려운 건 하루 이틀 봅니다. 하루 이틀 구글 검색도 하고 국내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해외 구글 검색하거나 해외 뭐 논문으로 해가지고 또 다 봐야 돼요. 이래야지만 이게 이렇게 또 변화가 됐거나 이 부분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구나 또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혼자 심화 과정으로 혼자 공부하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어제 잠깐 또 말씀드렸고 오늘 잠깐 퀵하게 같이 이렇게 서머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21회, 122회 대응 전략, 올해에 대한 대응 전략. 요거는 어제도 잠깐 했지만 그때는 전체 커먼이었고 지금은 강남 아지트만의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추가를 한 겁니다. 왜냐면 어제 같이 촬영을 할 때 강남 아지트 얘기할 수는 없죠. 어차피 커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지금은 강남 아지트 우리들만의 플랫폼이니까 우리들만의 강점으로 이렇게 갱신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서브노트는 지금 강남 평일 야간반과 심화반이 있고 두 개의 반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명의 합격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미 보증이 된 서브노트예요. 서브노트의 품질이 안 좋고 어떻게 20명의 합격자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거지. 따라서 그 서브노트의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기보다는 부족한 부분,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추가 갱신 보완된 형태로 우리는 진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서브노트는 PDF 및 원본이 다 공유가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새로 만들길 바라지 않아요. 이번 회차는 학원이 학원다워야 돼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약간 단과 학원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고 지금 4월달 시험까지 겨우 해봤자 8주 남고 7월 시험 해봤자 8주에서 8주 남았다고. 그 상태에서 과연 혼자 서브노트 추가 보완해서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도 않지만 더더욱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답이 안 나온다.
따라서 명확하게 하면 보증된 서브노트에 일부 갱신하는 형태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특히 2020년도 올해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강남 평일 야간반과 지금 NS반의 서브노트가 90%가 중복이 되고 10%가 멘토가 달라요. 저하고 박조영 기술사가 NS반하고, 그다음 강남 평일 야간반은 저하고 전희 기술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교집합 부분이 95%, 5%가 좀 달라요. 그 부분 이번 3명의 기술사가 메인이 되고 다른 기술사 도움을 받아서 이 서브노트 통합 작업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요래야 제가 생각하고는 구상이 또 하나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거하고 얼라이먼트 시켜서 같이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게 1번. 2번, 지금 현재 그 4년 동안 특강이 1번부터 7까지 되어 있죠. 그죠? 1부터 7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전 기수와 같이 공유해 줄 겁니다. 공유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회차도 특강 4번을 촬영을 해서 신문, 출제 예상 문제 2번, 논문까지 다 이미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그거 특강 같이 공유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와 몇 명의 기술사 중심으로 한 기술사 시즌 1, 2 같이 공유를 할 거고, PMP 애자일 자격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과정, 즉 사업관리 과정, 개발 방법론 과정, EVM 같은 원가 통제 기법들, 요런 거 같이 병행 작업을 역시 동일하게 할 겁니다. 동일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어려운 토픽은 그 토픽을 잘 이해하고 있는 동영상으로 해서 시간 세이브도 되고 좀 더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혼자 검색해서, 혼자 네이버, 구글 검색해서는 도저히 이번 회차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동영상으로 이해도도 높이고 뭐가 원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렇게 진행 작업이 2번에 대한 특징입니다.